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헐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랜드 연구소와 미 공군대학원의 교환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국방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우크라이나 개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최근 역사, 우크라이나 정치 정세, 그 다음에 러시아의 침공과 국제사회의 대응, 전쟁 경과,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 교훈 및 시사점 순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개관하자면 BC 3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키반 루스는 사실 중세까지 동슬라브인들의 문화적 중심국가였습니다. 모스크바 이쪽으로 북쪽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기후적으로 살기에 편한 키반 루스가 슬라브족들의 본향 같은 그런 도심입니다. 역사는 기원전 한 7, 8세기 정도, 그 정도부터 역사로 기록되고 있지만 구전되어 오는 것은 기원전 3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3세기 몽골이 점령을 한 뒤에 600여 년간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토만 제국, 러시아 등에 의해서 갈등과 분쟁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17세기에 융성했던 하트마네이트, 상당히 융성했던 카자흐 국가죠. 17세기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The Battle of Poltava, 거기에서 뾰트르 대제가 스웨덴의 찰스 12세를 무찌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의 마제타, 지도자인 그 마제타는 스웨덴 찰스 12세와 연합해서 뾰트르 대제에 대응을 했다가 뾰트르 대제가 승리하는 바람에 완전히 도륙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주 쓰디쓴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때 뾰트르가 얼마나 잔혹했든지 치를 떨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리고 러시아와 폴란드의 분쟁에 휘말려서 우크라이나는 왔다 갔다를 많이 했습니다. 1910년에 독립운동 통해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했고 22년에 소비에트 연방 건설 주축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국토 면적이 6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 4천만 명, 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지도는 보시다시피 이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의 역사는 1932년, 33년에 홀로도메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6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는데 주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그 반대 정서가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체제는 중앙 배급 체제인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엄청난 몇백만 명이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그 반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이 핵탄두 1800기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했죠. 그리고 CIS 창립국이었으나 2014년 이후 탈퇴를 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우크라이나 정치 정세는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레오니드 크랍추크는 5년간 통치를 했는데 친서방 정책으로 우크라이나를 이끌었습니다. 러시아와 결별을 추진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레오니드 쿠치마 대통령이 집권 10년 하면서 다시 친러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민영화를 추진했죠. 그 후임으로 그러니까 유시첸코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다시 친서방 노선으로 정책을 바꿨는데 곡극물에 중독이 돼서 사회활동을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토르 야누코비치, 그래서 친러 정책으로 전환을 했고 러시아는 그때 우크라이나와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바스토폴의 조차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것을 반환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세바스토폴 항은 크림반도에 있는데요. 러시아 흑해 함대의 모항입니다. 모기지입니다.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반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공작을 해서 크림반도를 친러 정부가 들어서게끔 정치 공작을 한 겁니다. 그때 약 4만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크리미아 반도로 잠입을 해서 친러 정권을 수립하도록 기존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러 정권 수립하도록 공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
친서방 정책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블라지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러 친서방, 친러 친서방, 친러 친서방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데모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세바스토폴 항 말고도 돈바스 지역에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압박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푸틴의 전쟁 명분이 됐지요. 그렇게 해서 22년 2월 24일에 러시아는 불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키이우를 중심으로 북부, 동부, 남부에서 3개 축선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약 1, 2주면은 그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이 심했고 또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쳐들어갔지만 의외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을 받고 전쟁은 장기 지구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인데 러시아의 불법 침공은 2달 전부터 경고가 사방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가장 강한 경고는 역시 미국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공에 대비해서 그 지역에 군사력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2공정단 3,000명, 82공정단은 미국의 최우수 부대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82공정단이 투입되는 곳에 패배는 없다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부대죠. 13,500명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급파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독에 독일에 미군 34,000명이 있었고 발틱 3국에도 나토 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UN 결의안을 보십시오. 193개국의 찬성 141, 반대 5, 기권 35개국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러시아 불법 침공을 규탄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전쟁 경과인데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대체로 아시겠습니다만은 러시아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의외로 고전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처음에 목표로 했던 동부 지역 3개 오블라스트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장은 러시아 군 항공기 88대를 격추했다고 한 달 뒤에 3월 7일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항공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과 무인기와 항공력으로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로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열기가 좀 식으면서 장사정 포격전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월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적 해결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 수세에 몰려있던,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의 지원 무기 장비들이 대거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을 직후거든요. 그때에 푸틴은 휴전을 제안을 해서 정치적으로 그 시간을 좀 벌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휴전 교섭할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영토의 약 18%를 러시아에 점령된 상황에서 휴전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EU가 그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2023년 6월 17일에 전황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리오폴 지역도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고 또 크리미아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전세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올 8월 6일 날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으로 점령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모스크바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지역이죠.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으로 공격해서 상당 부분을 점령을 했습니다. 러시아 방비는 상대적으로 허술했고 러시아 영토 내에 기동전 수행 공간을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했습니다. 11월에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투입이 됐고 최근에 30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북한군의 전술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전술과 대동소이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파, 2파, 3파의 보병 전열들이 있고 그 후에 후미에 그 포병들이 포진하고서 대대적인 그 포병 지원을 하면서 전선을 전진해가는 그러한 전략을 폈다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북한군은 체력과 속도
또 피해를 불사하는 그러한 정신, 이런 것들이 대단했다고 그 참전했던 러시아군이 수레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사상자가 나도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목표를 향해서 진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도 북한군의 그 사상자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전황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러시아 국방장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전 지역에서의 그 격전, 또 그 돈바스 지역에서의 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 이런 공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양측 다 다급해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에서 휴전에 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이죠. 이것은 전장의 모습이죠. 처참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충분하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만 전쟁 물자가 딸리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더 절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지난 그 1년 동안 옛날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라들입니다. 뭐 스탄 국가들이나 이란, 북한, 몽고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전쟁 물자 구걸 외교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북한군의 파병은 가장 괄목할 만한 그 푸틴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3차 대전으로 비화 가능성이 있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축은 미국과 유럽연합과 자유우방 국가들이죠.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양측 세력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이 더 팽팽한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이 그러한 그 팔레스타인을 지원해서 수행했던 이스라엘 전쟁 패배가 이제 뭐 거의 굳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교훈 및 시사점인데요. 전체주의 국가 러시아,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서방 측의 대결 구도를 이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확장에 따른 러시아의 위기의식이 전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국제사회가 다 공인하고 있듯이 확고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EU 가입은 승인이 됐고 나토 가입은 보류된 상황입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에 대한 매력, 무력으로 강압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다 EU 편입을 원하지 러시아와의 CIS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러시아가 무력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러시아는 지금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해서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엄포들을 놓고 있습니다만은 핵전쟁은 또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으로 치고받는 공방전이 지속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현재까지의 전선은 러시아가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죠. 75만 명의 인명이 사상이 된 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의 침공을 격퇴시키고 원상을 회복한 다음에 휴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러시아가 양보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단 휴전으로 양국이 조금 이성을 찾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